네,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카드 지갑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단면은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죽 공예를 할 때는요, 제품을 여러 개, 뭐 큰 거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간편한 거지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디바이더 선에서 바느질 선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맞게 가야 됩니다. 이런 연습이 기본적인 연습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연습이 잘 안 되면 뭐 6개월 지나 1년 뒤에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이 단면과 바느질이 보이게 되는 것.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좀 간단하고 사이즈는 크지가 않고 주머니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를 넣었을 때 이 바느질 스티치 이 선이 보일 정도로만 한 거예요. 뭐 실 색깔은 어떤 색을 해도 상관이 없죠. 특히 통가죽 공예는요, 염색이 돼 있는 가죽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릿속으로 생각한 색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색은 많이는 들어간 건 아닌데요. 기본 바탕은 노란색, 그 다음에는 염료죠. 연밤색, 그리고 네이비색이 들어갔어요. 이제 어떤 색감을 표현을 하든 그건 자유니까. 그렇고 여기 보시면 주름처럼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베지터블 생지의 원래의 주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염색을 해줍니다. 자, 오늘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요, 이 모서리 부분인데요. 이 모서리 부분을 치질로 타공을 할 때 두날 치질을 이용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날 치질로 이렇게 쭉 나가주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직각으로 나갈 때와 아니면 이렇게 둥구스름한 모양을 내서 타공을 할 때 그 두 가지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실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 부분이라고 했을 때요. 디바이더는 3mm 간격으로 했고, 디바이더로 쭉 그어주는데요. 선을 그을 때 대부분 공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을 디바이더로 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긋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미 재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디바이더는 한 5mm 앞에서 멈춰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완전히 나가지가 않았죠. 이 부분은 왜 남겨놓냐면요. 자, 이쪽도 약간 간격을 두고, 자, 이 끝 부분에서 왜 이 정도를 남겨놓냐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치질로 타공을 했을 때요, 이 끝까지 나간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요런 모양으로 이 선과 이 선, 이 모서리를 이렇게 두 날로 타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나가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여기까지만 타공을 하고, 또 이쪽도 이런 식으로 타공을 하게 되면은 끝이 살짝 각이 생기죠. 이 부분 때문에 디바이더를 그릴 때는 끝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한번 타공을 해볼게요. 끝에 맞춰서
기본이 어째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가죽이 한 겹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선만 맞춰서 신경 쓸 일 없이 타공을 해주게 되잖아요. 타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 겹이 있을 때는 앞면을 3mm로 잡았으면 뒤에도 3mm가 나와야죠.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치질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실 점이 수직입니다. 수직. 선에 맞췄다고 해도 내가 이쪽에서 볼 때는 빤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밖으로 기울든 안쪽으로 기울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망치 역시 망치가 이렇게 기울어도 안 되고 옆으로 기울어도 안 됩니다. 망치도 수평을 잡고 타공을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느질을 했을 때 실이 약간 끝에만 사선으로 가겠죠. 그리고 쭉 바느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할 때는 분할 치즈를 사용해서 돌려주는데요. 잠깐만 잘라볼게요. 지금 만든 제품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볼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둥그렇게 해줄 때요, 자르는 방법은 재단칼을 이용해서 해주는데, 이 지금 볼펜으로 선을 그었죠. 원래는 송곳이나 뭐 은펜 표시가 안 나는 걸로 해주는데요,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선에, 볼펜 선의 안쪽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때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지만요, 그러면 이 가죽이 이 단면이 매끈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고 계속 옆으로 나가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단면이 반듯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단면이 비교적 매끈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포로 면을 부드럽게 매끈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디바이더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 앞에까지는 6날로 나가보고요. 분할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타공을 해주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한 날을 걸치고 대부분이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타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날을 걸치고 또 다음 선으로 타공을 하고 또 한 날을 걸치고 타공을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이런 방식도 상관은 없지만요, 아주 미세하지만은 이 치질의 타공 자체가 이중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령은 여기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만 해주고 이렇게 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치질에 타공된 구멍이
한 번만 뚫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타공을 했으면은요, 이 다음에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땀에서 분할로 타공을 해주면 한 번만 뚫리게 되죠. 자, 어느 정도 동그스름하게 됐죠. 여기에서 또 체크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 바느질을 했을 때 조금 더 보기 좋게 나가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코너를 돌릴 때 두 날로 쓰는데 한 날에 마지막 구멍에 걸치고 같이 타공을 하고 또 여기에 걸치고 같이 타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구멍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요, 미리 앞에서 이게 끝이면 체크만 해놓고 여기부터 다시 뚫고 여기에서도 다시 체킹만 해놓고 다시 여기에서 타공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을 했을 때 좀 이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